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2.6% 오늘 또 올랐습니다. 자, 근데 오늘 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 그쵸? 고가 돌파하는 거의 뭐 목전에 와 있고, 현대차는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일단 한번 보자고요.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작년입니다. 작년의 움직임을 보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정확하게 고가 돌파 구간을 만들어냈고, 너무 오랫동안 안 좋은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물 소화 과정을 조금 빡세게 받았다. 근데 올해 초에 그쵸? 뭐가 있었죠?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뭔가 군부를 많이 뗐는데 사실상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3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 이 상황은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웬만하면 제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맞기는 한데, 유일하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는 성장주입니다. 즉 성장률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 근데 대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올해에서 보면 예상치를 잡힌 걸 보면 15조에서 14조 9천억, 그냥 뭐 비슷하게 나온 거니까 그래도 뭐 23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실적 괜찮네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이 실적이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실적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매출이 두 번째입니다. 매출이 두 번째고 그 다음이 영업이익이에요. 그럼 영업이익이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성장률. 이게 뭐 영업이익률이나 흔히 얘기하는 뭐 ROA, ROE 이런 부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 이익의 성장률,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그냥 10조에서 15조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22년도부터 23년까지 성장률이 몇 프로예요? 50%죠. 이런 부분이 지금 유지되지 않았죠. 실적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이 50%씩 이런 성장률이 안 좋은 부분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정도까지는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 뭐가 나와요? 주가의 속도 조절이 나온다. 근데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주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렇죠? 즉 실적이 지금 좋아지는 구간이 맞기는 한데 일시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23년도에.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아지죠.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때부터는 실적에 대한 그 냉정한 숫자에 맞춰서 다녀야 되거든요. 기대치가 만약에 10인데 9의 실적을 냈어요. 또는 9.9의 실적을 냈어요. 그럼 어때요? 어렵습니다. 주가 안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예상치 자체가 어떻게 잡혀 있나요? 작년보다 더 낮아요. 즉 성장률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지금 기준에서 실적은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뭐 지금 뭐 다시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뭐 깨졌지만 뭐 앞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 뭐 나쁠 부분은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월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사상 최고가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다 거쳤다. 그리고 이쪽에서 발생했었던 요 상황은요, 애플카 관련된 이슈입니다. 근데 애플카는 지금 다 깨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실적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차트를 기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가 돌파 나오잖아요. 그럼 고가 돌파 구간에서 그쵸, 매물 소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지내고 나서 지금 딛고 오죠. 지금부터 매수 타점인 것은 맞아요.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볼게요. 현대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려운 게 이것 때문입니다. SL 그리고 코리아 FT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쵸? SL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SL이 올라가죠. 그쵸? 올라갑니다. 근데 코리아 FT는 또 떨어집니다. 여기는 또 하이브리드 그쪽인데 코리아 FT는 또 떨어져요. 자, 그렇다 보니까 코리아 FT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계속 강해요.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최근에 실적을 견인하는 걸 보니까 하이브리드예요. 그렇다 보니까 코리아 FT예요. 코리아 FT가 올라가다가 또 말아요. 그쵸? 왜? 그 이상 현대차에서 또 줄 것 같지 않거든요. 뭐 파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먼저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얘기하는 요지가 뭐냐? 주식 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지만 우리가 현대차를 기준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있다는 겁니다. 즉 현대차는 지금 실적 기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4년도인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쵸? 예상치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작년까지의 이 23년도까지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거의 한 400%씩 이런 성장률을 보였으니까 이런 정도가 나왔을 때 이제 사상 최고가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실적도 이제 사상 최고치의 실적도 갱신을 했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관련주들을 매매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종목이다.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현대차를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거기서 봐야 되는 것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격도만 좁혀가는 과정을 내가 파악만 할 수 있다면 주식시장에서의 특성인 미래가치를 내가 꾸준하게 반영시켜가면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실전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싸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코리아 FT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당연히 제가 코리아 FT를 매매한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매매 엄청 많이 했죠. 그렇죠? 뭐 10%, 3% 이렇게 매매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매매를 했었던 이유는 현대차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보고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보시고 마지막에 매도하고 쭉 떨어지는 구간에 안 했잖아요.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나면 안 한다.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씩 이렇게 수익 보는데 뭐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보면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이에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매수 매도 어떻습니까? 50%씩 이렇게 수익 나오죠. 근데 싸게 안 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 내용에 맞춰서 현대차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비싼 구간이에요. 실적이 올해는 성장률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먼저 올라간다.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다. 그럼 올해 기대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 조금만 더 잘 나오더라도 실적은 굉장히 좋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이미 고가 돌파가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그 내용에 대한 실전 적용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관련돼 있는 현대차를 포함해서 이렇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룡산업과 같은 종목군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매수 매도 했을 때 35%씩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지금도 한 30%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하는지 다 보여드렸고 이 내용에 맞춰서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현대차를 보자면 그쵸? 현대차를 보자면 어떤 식으로 보는 겁니까? 이제 가격이 반영이 끝났다. 즉 올해는 예상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올랐죠. 어떻게 돼요? 그쵸?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구간이 나와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실적이 좋아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 실적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 24년도 실적은 기대할 게 그렇게 딱히 없다는 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간다? 그럼 25년 실적은 좋습니다. 그러면 25년도의 실적이 좋고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는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지금이 매수 타점이 맞다. 근데 이 내용을 2주 안에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재룡산업도 보여드렸는데 재룡산업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어때요? 매매하는데 딱 깔끔하게 매매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하고 있는지 그 구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무엇보다 2주 안에 정리가 되는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르고 여기 현대차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지금 고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현대차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할게요. 현대차는 가격이 올라갔다. 즉 신고가 구간에 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가격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할지를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